자, 그럼 오늘 살펴볼 이 흥미로운 분석 자료의 핵심으로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자율주행하면 화려한 첨단 기술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보면 진짜 주도권 싸움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와, 이 AI 진짜 놀랍다 하고 떠들지만 산업의 실제 승부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꽤 멀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결국 제일 똑똑한 AI를 만드는 회사가 이 시장을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기술 싸움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현실에서의 승패는 코딩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법적인 책임과 운영적인 책임을 완벽하게 질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섹션 1. 놀라운 기원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자율주행이라는 혁명을 촉발시킨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철학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실리콘밸리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초기 미 국방부 달파의 그 살벌한 군용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시작해서 그 핵심 인력들이 구글로 넘어가 2009년에 거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프로젝트 쇼퍼, 즉 지금의 웨이모를 탄생시켰죠. 반면에 테슬라는 2014년에 오토파일럿을 양산차에 떡하니 집어넣으면서 소비자한테 직접 뿌려버리는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섹션 2. 두 거인의 대결. 이 기원의 차이가 바로 지금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현대판 두 거인의 팽팽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두 회사의 철학적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테슬라는 세상을 그냥 거대한 오픈월드 비디오 게임처럼 다룹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에 달린 카메라로 미친 듯이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무선 업데이트로 쏘아보내죠. 반대로 웨이모는요, 보이지 않는 선로 위를 달리는 아주 깐깐하게 통제된 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비싼 센서를 주렁주렁 달고 완벽하게 통제된 제한 구역 안에서만 로보택시를 굴리는 폐쇄적인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죠. 섹션 3. 블랙박스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최근 업계 전체가 이 두 철학의 판도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엄청난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드투엔드 신경망이라는 녀석입니다. 예전처럼 빨간불엔 멈춰라고 사람이 일일이 코팅해주는 게 아니라 AI가 수많은 운전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보고 직관적으로 알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엄청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운전하죠. 와, 대박이다 싶겠지만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차를 모는 AI가 완벽한 블랙박스라면 교차로에서 쾅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도대체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규제기관이나 보험사한테 무슨 수로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냥 AI가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인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책임도 질 수 없는 겁니다. 섹션 4. 진정한 결승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의 진정한 결승선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책임이라는 거대한 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예 운전대를 놓는 레벨 4,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면 이건 법적으로 말 그대로 책임 소재의 악몽이 펼쳐집니다. 운전석이 텅 빈 차가 사고를 내면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 물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어떤 상황이었고 차가 왜 못 멈췄는지 변명의 여지 없는 완벽한 안전 입증 자료를 들이밀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웨이모의 그 답답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센서에 집착했던 접근법이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무려 92%입니다. 웨이모 로보택시가 똑같은 구역을 달리는 사람보다 심각한 사고를 낼 확률이 92%나 낮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죠. 웨이모가 이런 엄청난 수치를 낼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아주 깊고 튼튼한 규제 해자를 파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차를 관리하고 철저히 검증된 구역만 달리고 여러 센서로 보고 또 봅니다. 사고가 나도 어떤 센서가 뭘 봤는지 기록이 쫙 남아있죠. 규제기관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완벽하게 문서화되고 추적 가능한 환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섹션 5. 전통 자동차 업체의 반격입니다. 데이터 폭격기 테슬라와 규제 모범생 웨이모 사이에서 그럼 현대차나 벤츠 같은 전통의 강호들은 어떻게 이 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반도체 공룡 엔비디아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맨땅에 헤딩하지 않도록 하드웨어부터 AI 모델, 가상 시뮬레이션까지
레벨 4 로보택시에 필요한 풀스택 생태계를 패키지로 싹 묶어서 제공하고 나선 겁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현대, 기아, 벤츠, BMW 같은 굵직한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나 자체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용 레벨 3부터 시작해서 국지적인 레벨 4 로보택시까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착착 밟아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급 칩을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로보택시 사업이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칩은 그저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 차를 길에 내보내고 각국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사고에 대비한 복잡한 보험망을 스스로 구축해야 하는 엄청난 무게의 숙제는 결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직접 풀어야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최종 결론은 꽤나 명확하게 이 점을 짚어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장의 진짜 승자는 단순히 유튜브에서 화려하고 멋진 주행 영상을 자랑하는 회사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 차량 자체, 촘촘한 운영망, 그리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책임 구조까지 이 모든 걸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실제 서비스로 매끄럽게 엮어내는 자가 결국 이 판을 다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해보죠. 운전대 없는 차들이 우리 집 앞을 돌아다닐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만약 당장 내일 여러분의 목숨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자동차 보험이 걸려 있다면 말이죠. 엄청나게 똑똑하지만 가끔 속을 알 수 없는 천재적인 AI에게 목숨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길만 가느라 좀 답답하더라도 돌발 상황에선 확실하게 멈춰주는 깐깐하고 보수적인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도로 위에서 펼쳐질 이 거대한 책임의 전쟁,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